K가 정수이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 A, B, C를 갖는다. 얘가 물어보는 게 뭡니까? 현시형 물어보는 거 뭐야? 세 근의 절대값의 합이요라고 답할 거야? 근데 이걸 세 근의 원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의 위치가 어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렇다. 물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게 꼭 좋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는데 읽어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서로 다른 세 정수근 가지니까 그래프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얘를 fx라고 잡고 미분 시도하겠습니다. 얘도 극점이 있긴 있죠. 이제 별로 딱히 구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극점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극대 극소를 둘 다 가지고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 여기가 루트 3분의 7이라고 써놓죠. y좌표는 굳이 구하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구하기 싫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x축을 그어요. 어딘지 몰라도 아무데나 긋는 거야. 네, x축을 그어서 세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 B, C 이렇게 잡아보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하고 루트 3분의 7이 그래도 뭔가를 지시해 주는 게 있네. 뭘 지시해 주냐면 B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라는 걸 지시해 주죠. 감사합니다. 맞잖아, 정수근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2도 되냐? 안 되지. 마일 0, 1밖에 안 돼요. 예. 그럼 B는 무엇일 거냐? 해보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K는 얼마예요? K 알잖아. 마이너스 1,0은 지난다는 얘기니까. K 얼마야? 마6이야? 그지? 예.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x 플러스 1 당연히 인수로 가질 거고,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3하고 마이 나오니까 마일 3이다. 그럼 답은 일단 6이겠네. 일단 말 되잖아 다. 그치? b가 0이라고 하면 k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정수근 조건이 유효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b가 1일 때 볼 필요 없을 것 같은 답은 똑같이 6 나올 것 같죠.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미 뭐라고 해야 되지? 0, k의 점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예,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알겠죠? 예,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이 6이 나올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죠. 14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거 모르는 학생 없죠? 둘이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냐고. 더하면 얼마냐고. 아영아, 더하면 얼마야? 아니, 더하면 얼마냐고. T. 그렇게 힘든 답변이야? MBTI T예요? 네, 농담이고요. 나 이 드립을 치려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왜 답변 안 해줘? 더하면 T잖아요. 합이 상수이면 항상 내가 뭐라고 했어요? 대칭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종속변수잖아요. fx든 t-fx는 함수값이니까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의 합이 상수니까 얘는 y는 2분의 t의 대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y는 2분의 t의 대칭인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실수 A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있을 건데 A의 왼쪽은 fx를 그대로 두고
오른쪽은 2분의 t에 대칭을 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말은 애당초에 이 a라는 위치가 사실상 뭐냐면 a, 2분의 t를 지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안녕? 나는 여기 y는 2분의 t란다 라고 하면 이 왼쪽은 얘를 선택하는데 얘는 여기에 대칭시켜야 되니까 이지랄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불연속점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려면 이렇지 않으려면 y는 2분의 t가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도 a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선생님 여기도 a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 개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2분의 t가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럴 수 있는 a의 위치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다 보여드렸죠? 그죠? 네, 그렇구나. 문제 다 푼 거죠, 뭐. 자,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니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극점 찾아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27이고 여기가 1,45예요. 그러니까 2분의 t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7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t는 다음과 같겠죠. 몇 개? 63개? 아이씨, 63개.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수학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수학토의 언어죠. 미적분에서 마찬가지고.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0,t에서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0,t는 아까 주연아 아까 물어본 거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냐? 그치?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나한테 알려줘봐. 예? 은성이 알려줘봐. 보경이가 알려줘봐. 접점이 0이랑 1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태환이가 알려줘봐. 그렇죠. 변곡접선의 y절편이 1이란 말입니다. 은성이 맞아 안 맞아? 은성이 맞아 안 맞아? 아까 비슷한 문제를 이제 녹화는 안 했지만 내 앞에서 풀었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 그냥 알았지? 그럼 얘가 2위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데에서 접선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 하나밖에 못 긋잖아 사실은. 그치? 그런데 이 점으로 옮겨진 순간 이렇게 하나를 끄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하나를 끄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불연속점이 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그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를 끄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를 끄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를 끄을 수 있고 3개를 끄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짓을 언제까지밖에 못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변곡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y절편이 발생하면 요 라인에서밖에 못한다고 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접선을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2개밖에 못 그으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하나밖에 못 긋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3차함수를 그려놓고 y축에서 점을 쫙 움직이면서 접선의 개수가 언제 변화하느냐. 불연속끼리라는 것은 뭐예요? 개수의 변경점이라고 했잖아. 개수가 언제 변하냐? 0에서 한 번, 1에서 한 번. 무슨 말인지 알죠? 0이라는 건 아, 얘 y절편이구나. 그죠? 이 그래프의 y절편이 이미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건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아, 저게 변곡 접선의 y절편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찰한 학생은 문제를 보자마자 아, 변곡 접선의 y절편이 1이다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바로 문제를 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연 이제 완전 이해했나?
절반밖에 이해를 못했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미안해, 선생님이 더 노력할게. 네, 선생님이 아직 설명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y절편이 0인 게 확인됐기 때문에 변곡 접선의 y절편이 1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굳이 쓰자면 곡선의 y절편이 0이므로 변곡 접선의 y절편이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변곡점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더블 프라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a죠. 그럼 변곡점은 3분의 a, 저기에 집어넣으시면 3a 마이너스 27분의 2a의 세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변곡 접선에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얘가 9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제곱 나옵니다. 0,1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3a 마이너스 27분의 2a 세제곱 빼기 1, 얘를 3분의 a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사실상 a분의 3을 곱해야 되나? 이게 9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이다 이런 얘기고요. a 제곱이다. 네. 양변에 a 곱해서 이제 이게 정리하시면 방정식 풀면 a는 3밖에 안 나와요. 이 푸는 과정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3참수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그 경계가 되는 지점들 잘 보세요. 알겠죠? 네.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 x, fx와 그러니까 그냥 곡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점 1,0과 마이너스 1,0에 대하여 뭘 물어보냐면 AP와 BP, 그러니까 A에서 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B에서의 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함수를 그대로 둘 것이냐 부호를 변경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계가 되는 지점은 거리가 같은 점이죠. 그런데 거리가 같은 점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땡땡땡땡땡땡. 거리가 같은 점 어떻게 찾아?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감사합니다. 타연이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제가 한 얘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찾으면 되는데 개꿀 아니냐? y축 아니냐? 그치? 그래서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 y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y축을 경계로 왼쪽은 a가 더 가깝고 오른쪽은 b가 더 가깝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러니까 그렇고 그래프의 모양이요 이런 모양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3,a-27입니다. 여기는 0,a죠. 이렇게 a 양수조건이 있으니까요. 네, x축은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여튼 얘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죠? 네. AP가 더 작으면 fx를 그대로 두겠다. BP가 더 크면. 그러니까
y축의 좌측은 bp가 더 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아니 ap가 맞나? 반대로 그랬나? y축의 좌측에 있다라고 하면 ap가 더 작으니까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러네. 시험 풀 때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이쪽을 이대로 둬야 되죠. y축의 좌측이면 a랑 더 가깝잖아. a랑 더 가까우면 그대로 두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예, 그래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y는 k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러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3,27-a죠. 예. 이러면 k의 범위가 a보다는 크고 27-a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6-2a인가요? 이게 20이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럼 a가 맞네, 안 잘못됐네. 3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제가 처음 풀 때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그래프를 반대로 그렸거든요. 근데 답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지 몰랐어요. 네.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실제로 반대로 그려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더 주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을 그대로 두고 웃기네. 답이 멀쩡하게 나와버리네. 잘못 풀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적 많아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적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합니다. 네. 심지어 계산을 한번 틀렸어요. 밑에서 한번 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19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3차함수 y는 fx가 있다. 방정식 fx는 0과 f'x는 0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f'x는 0이 서로 같은 실근을 가지면 중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뭔 상관인데? 기억은 딱히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게 되면 물론 3차항의 개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차항에서 양수로 간주를 해보면 도함수가 이럴 거니까 원함수는 그냥 이렇단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서로 같은 실근 가는 건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x축이 이렇게 그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 이런 데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럴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편의상 저런 말은 이제 멍멍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네, 개소리가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니은 f'x는 허근을 가지면 그러면 원함수는 반드시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만 가능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는 x축의 교점이 몇 개뿐이에요? 한 개뿐입니다. 근데 3차 방정식 원래 근이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는 허근인 거죠. 그래서 허근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자,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점을 간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개소리죠. 모양이 이러면 x축이랑 반드시 두 개에서 만나냐 뭔 소리예요. 이런 데 있어도 되잖아.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멍멍이에요. 그래서 이응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20번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실수이고 4차 방정식의 근일 때, 이 말은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란 얘기죠. 그죠? 이걸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겠냐? 그러면 fx가 x-알파와 x-베타를 반드시 이렇게 인수로 갖게 될 건데, 알파 베타는 다르지만 gx가 x-알파나 x-베타를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수가 하나만 있을 때, 2개 있을 때, 2차 인수일 때 이런 거의 차이를 물어보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야 되죠. 보기 전부터 추측을 해야 되는데, 기억에서 바로 f' 알파가 0이면 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x-알파가 하나의 인수가 아니고 사실 2개의 인수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원래 f 알파가 0인데 미분해서 알파를 넣어도 0이란 말은 x-알파라는 인수가 제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세제곱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예. 니은 f' 알파와 f' 베타의 곱이 0이면, 곱이 0이라는 거는 허근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허근을 갖지 않죠. 예. 왜 허근을 갖지 않냐면, 이게 이제 곱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야 돼요. 둘 다 0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둘 다 0이라고 하면 당연히 허근을 안 갖는 거죠. 왜냐면 2차 인수를 2개를 갖는 거니까, 중근중근이어서 안 갖는 건데, 고민해봐야 될 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 아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fx가 x-알파의 제곱 x-베타 x-감마 이런 식이겠죠. 물론 감마는 알파도 아니고 감마는 베타도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알파도 아니는 필요 없다, 그냥 베타만 아니면 되지. 감마는 베타가 아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미 다 실근이잖아요. 그럼 얘 혼자 허근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켤레근 정리에 의해서 허근이 간다면 반드시 그것의 켤레근을 동시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허근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허근을 갖지 않는다, 참입니다. 반대의 경우에 따져볼 필요 없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예. 디귿을 보죠. f' 알파와 f' 베타의 곱이 양수다. 그러면 내실근을 갖는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납득할 수 있죠. 아닌 걸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시면 바로 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실근을 안 갖고 싶잖아. 내실근을 안 갖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반드시 무슨 근이어야 돼? 단일근이어야 됩니다. 접하게 되면 안 돼요. 단일근이어야 돼요. 그럼 내실근을 안 가져야 되고 알파 베타는 접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접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가 알파 베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거티브하게 나오잖아요, 곱이. 안 되겠는데? 그럼 근을 좀 늘려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럼 4개 간다고 하자 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러면 양이니까 말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이러면 음이니까 말 되죠. 그러니까 4개의 근이 아니면 이걸 말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애당초에. 그래서 4개의 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이다. y축을 포함한 y축의 우측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이 21이다. 얘는 그냥 다 합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21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봐도 되죠. y축 우측에서. 그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fx라고 해요. 그러면 최소값이 알고 싶은 거니까 f'x를 구해보면 nx의 n-1제곱 마이너스 n주 나머지 상수니까 n으로 묶으면 x-1 하고, 얘 인수분해하면 어차피 이게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양수입니다.
왜냐면 x가 0보다 크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뭔 짓을 해도 저게 0이 되게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얘만 의미가 있는 거라서 x는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f1을 구해보시면 k-n-6이고 이게 0보다 크게 났습니다. 이때 k는 n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최소값이겠죠. 이게 21이다. 그러니까 n은 15다. 연결할 수 있죠. 넘어가 되겠죠. 23번 마찬가지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미정계수가 2차항까지 들어있어요. 2차항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는 확정적이 아니에요. 막 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리려는 시도를 하는 게 사실 적절할까? 왜냐면 k가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좁아져요. 그죠? 그런데 절편들은 또 이쪽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기 어려워. 어려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운 시도를 하는 게 나아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리한 문제였다면 이건 다 전개돼서 왼쪽으로 짱박혔을 거예요. 문제가 애당초에 이렇게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이긴 한데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두 개를 그리는 게 쉽다면 저렇게 저렇게 식을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그리려고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쓰겠지 라는 장치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장치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개해서 다 왼쪽 옮길게요. 제가 요즘 그 고3들 파이널 때문에 사설보고서 많이 풀고 있는데 풀어보면 그런 장치에 위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나 같은 놈들 제끼고 싶은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짓을 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런 걸 기피하는 문제를 설계할 역량이 없겠죠. 왜냐면 본인은 다 정석으로 다 그래서 푸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시도를 학생들 제끼고 싶은 건데 다행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평가원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죠. 그러면 2K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거든요. 근데 K 양수니까 지금 이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F2K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플러스 6K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이러면 되죠. 정리하자면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1은 이렇고요. 얘가 K-1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인수분해 시도해 보시면 다음과 같겠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애당초에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부등식으로 등식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는 0일 때 차지하는 얘기예요. 그럼 양수 K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fx와 gx 둘 다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있으니까
무슨 짓을 시도할 거냐면 gx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라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평행이동 자체가 바뀌어요. 보통은 저 t가 상수예요. 알려지지 않은 상수, 당신들이 구해야 되는 값이에요. 여기선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여기는 x를 넣을 건데 여기는 x 빼기 t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랑 다른 걸 넣을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야 아까 그거.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t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걸 x1 저걸 x2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 y는 fx1 그리고 y는 gx2라고 잡아놓고 gx2가 fx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4차 함수는 4차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으면 되죠. 왜냐면 임의의 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 자체가 4차 함수도 위에 있어야 안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gx의 최소값이 f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gx의 최소값은 그냥 2차 함수니까 뭐 미분할 거 없잖아. 그냥 표준형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fx는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겠네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극대임 쳐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절편 사이의 간격은 좀 신경 써서 그리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왜냐면 이 면적만큼 감소하고 이 면적만큼 증가하잖아요. 정적분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여기까지 증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감소한 만큼 증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임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저 간격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는 극대이면서 최대입니다. 그래서 f-2를 구해봅니다. 얘가 a 더하기 3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a-1이 a 더하기 32보다 커야 됩니다. 같아도 안 돼요. 네. 그럼 a는 33보다 크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은 3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래 아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을 표현하는 언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잖아.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똑같은 뜻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 당신들은 하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왜냐면 그냥 여기 모국어니까 다양하게 표현해서 알아듣잖아요. 외국인들 못 알아들 수도 있죠. 그건 책에서 안 봤는데 이지랄하면서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수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버리면 내가 아는 문제도 모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독해낸 능력이에요.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어낸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은. 왜냐면 막상 읽어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읽는데 그냥 실패하고 문제 풀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니네 모의고사 4점 기출을 니네가 실제로 안 풀면 뭐 때문에 안 푸냐면 해석 단계에서 이미 실패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인데 표현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 표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쳐 외워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니네가 충분히 익숙하다 싶으면 또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엑소는 엑스라고 써놨으면 다 풀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또 못 푸는 학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외국인이 내가 회화책을 사가지고 이 책을 다 외우면 저는 한국어 마스터가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 애당초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가지려고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